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은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하고 일본 자위대 작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사과나 사죄의 뜻을 밝히진 않았지요. 아베 총리가 미 상하원 양원합동회의 연설에서 종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거론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현재 연합뉴스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본 총리 아베, 이번에 미국 방문을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미국과 일본 정부 모두 아베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히스토리컬 이벤트,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방문 성격이 오피셜 비지트, 그러니까는 공식 방문인데요. 그것은 일본이 천황제 국가이기 때문에 천황 이외에 이제 내각의 수반은 그냥 국빈 방문이 아니라 공식 방문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예우는 지금 국빈 방문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만큼 이 양국이 이번 그 정상회담 아베 총리의 방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전후 70년을 맞아서 그 일본의 전범국 지위를 해제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발발국이라는 그 책임과 멍해를 이제 미국이 벗어주는 것이지요. 그걸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 외교적으로 보면은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군사적으로는 이번에 미일 그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과거 그 2차 대전 그 전범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전권을 주지 않아 왔거든요. 일본에 대해서 그만큼 규제를 해왔는데 이것을 원래의 상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의 상태로 미국이 인정해준다 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된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전 지구상에서 볼 때 이 미일 동맹을 보면은 규모나 내용 면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빈 방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빈 방문 격으로 하거나 아까 앞서 말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의 내용을 한다는 것, 특혜 아닌 특혜를 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이렇게 일본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돈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은 쌍둥이 적자 이런 것으로 알려지는 재정 적자 때문에 굉장히 심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 의회에서 매번 정부에 대해서 방위비를 삭감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쪽으로 보면은 중국이 굴기하고 있고 팽창하고 있고 이런데 기존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방위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위비는 삭감되고 있고 하니까 일본을 활용해서 일본을 군사력으로 좀 재무장시켜가지고 중국에 대항해보자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고요. 일본 쪽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그 대접을 받지 못해왔다 하는 것이 일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자, 강한 일본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대국화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중일 간의 센카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그 군사적을 지지를 좀 얻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양국 간의 이해 합치로 인해서 미일 신미러 시대라고 하는 어떤 그 신미러 시대의 개막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미국과 일본은 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는 해주셨지만 어떤 내용이 강화가 됐습니까? 이 방위 협력 지침은 이제 우리가 쉽게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본 본토가 침략을 당했을 때 일본의 자위대와 미군 간의 역할 분담을 규정해 놓은 지침서거든요. 이것이 처음 생긴 것은 1979년도입니다. 당시는 그 냉전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소련의 침략이나 그 공격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다가 1997년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는 북핵의 위협에 대비해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1차 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2차 개정은 전적으로 중국의 굴기, 중국의 그 확장 때문에 이렇게 빚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은 이 주변국의 비상사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주로 한반도 쪽에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를 규정했었는데 개정된 그 가이드라인에는 중요 영향 상태,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미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일본과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은 일본 주변, 동북아 쪽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앞으로는 중동이나 유럽, 아프리카까지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파견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가장 주목이 되는데요. 네. 과거 가이드라인에도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미군을 돕는다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군수 지원이나 후방 지원 같은 쪽에 국한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미군의 필요에 따라서 일본 자위대 지상군의 파병도 가능해졌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는 일본군이 우리 본토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런 국민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때도 일본군이 들어오면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됐고 결국은 식민 수탈로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국민 정서는 일본군이 이 한국 유사시에 개입하는 것에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이 가이드라인 개정 그 협상 과정에 끼어들어가지고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이번에 미일 양국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제3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쪽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국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이 오가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에는 미군이 저희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필요가 하다면은 일본 자위대 전투 병력이 얼마든지 한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어떤 주권 존중이니 아니면은 한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명기했느니 여부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좀 더 주목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리인이 될 것이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중국과 거의 대등한 정도의 군사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주변 옆에 이웃 나라가 좀 더 강대국이 되면은 그 덕도 좀 보고 서로 윈윈하면서 상생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역사적으로 그런 전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강대국이 약소국을 핍박하고 수탈하고 침략하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그 대책을 장기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과거사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버드대 강연에서 이 부분은 또 그냥 넘어갔네요. 예, 강연에서 위안부 문제를 약간 언급을 했는데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국계 하버드 재학생이 이제 질문을 해서 나온 대답입니다. 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수천 명의 여성을 성노예로 만드는 일에 일본 정부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총리는 이를 부인하느냐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매우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날 그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강연장 앞에서 침묵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베 총리는 그것을 피해서 뒷문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베 총리가 이 군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속내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가 그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도 인신매매에 희생당해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은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한 달 전에 워싱턴 포스트하고 한 인터뷰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에 자꾸 도망만 가는 답변. 이것이 사실 예상하긴 했지만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네. 아베 총리 같은 경우 오늘 밤 오바마 대통령 정상회담, 내일은 이제 사상 처음이죠.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게 되는데 혹시 여기서 위안부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된 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오늘 정상회담은 TPP,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줄을 이룰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그 가이드라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미일 간의 경제동맹 성격을 띠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네. 구체적으로 합의가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상하원 합동연설인데요. 이것이 한국 시간으로는 모레 새벽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상하원 연설이 중요한 이유는 1941년 12월 달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이 상하원 합동연설회장에서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역대 일본 지도자들이 그 상하원 합동연설의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미국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이번에 허용하게 된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미일 간에 서로 면죄부를 주고 또 용서하고 뭐 동맹을 강화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희가 제3자이니까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2차 대전의 최대의 피해국이고 한 것은 미국보다는 이 동북아, 특히 한국과 중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어떤 반성과 사과를 하지도 않고 미국에만 굽신 머리를 굽히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동북아 평화 안정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아베 총리가 과연 취해야 될 태도인지 사실 의심이 갑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관측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아직까지 아베 총리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백악관 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를 어느 정도 거론할지 예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미일 정상회담 내일 새벽쯤에 열릴 텐데요. 거기서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아베 총리가 뭐 반성과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두 가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만일 그 한일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원하고 이웃 나라와 상생하고 서로 그 윈윈하면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번 미 상하원 합동연설은 절호의 찬스일 겁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서 그런 식의 과거사를 직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일본이 말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 안정 구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일본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한국을 계속 무시하고 또 좀 패권적 입장에서 좀 뭐 약한 나라를 굴복시키겠다는 그런 속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아베 총리는 오늘도 모레도 끝내 그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베 총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앞으로 한 36시간 정도 지나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재 연합뉴스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